이딴 삼류 식당에서 주방일이나 하는 인생이 감히 나한테 충고해요? 나혜린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작은 식당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순간 주방에서 조용히 일하던 아주머니는 손을 멈췄죠. 하지만 이 이야기는 몇 시간 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29살의 나혜린에게 오늘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날 중 하나였거든요. 재벌가 외아들 한지우와의 결혼을 앞두고 있는 그녀에게 예비 시어머니와의 첫 만남이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아침 7시부터 예린은 거울 앞에서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오늘만큼은 완벽해야 해. 그녀는 옷장에서 가장 비싼 명품 원피스를 꺼내 들었죠. 지난달 카드 할부로 구입한 500만 원짜리 샤넬 원피스였습니다. 하이힐도 마찬가지였어요. 루브탱의 빨간 밑창이 선명한 120만 원짜리 구두를 신었죠. 핸드백은 에르메스의 최신 모델이었습니다. 물론 이것도 할부로 산 거였지만 예린에게는 투자라고 생각했어요. 이 결혼만 성공하면 이런 것들은 용돈으로도 살 수 있을 테니까.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프리랜서 마케터로 일하고 있지만 사실 그녀의 꿈은 따로 있었거든요. 화려한 상류층 생활과 인스타그램에 올릴 럭셔리한 일상들을 말이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해줄 사람이 바로 한지우였습니다. 지우는 국내 굴지의 대기업 전략기획본부 팀장으로 일하고 있었어요. 28살의 나이에 이미 임원급 대우를 받는 능력자였죠. 무엇보다 재벌가의 외동아들이라는 점이 예린에게는 가장 매력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지우 오빠만 잡으면 내 인생 완전 역전이야. 예린은 속으로 이렇게 다짐하며 메이크업을 마무리했습니다. 파운데이션부터 시작해서 컨실러, 아이섀도우, 아이라인, 마스카라, 립스틱까지 모든 게 완벽했어요. 택시를 타고 가는 길에도 예린의 마음은 들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어떤 분일까? 지우에게서 들은 바로는 조용하고 소박한 성격의 분이라고 했어요. 아버지는 몇 년 전에 돌아가셨고 어머니와 단둘이 살고 있다고 했죠. 평범한 가정주부겠지. 그럼 내가 주도권 잡기 쉬울 텐데. 예린의 입가에 교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사실 그녀는 지우의 어머니를 만나는 것에 대해 크게 걱정하지 않았거든요. 자신의 외모와 말솜씨에 대한 확신이 있었으니까요. 내 매력에 안 넘어갈 어머니가 어디 있겠어? 하지만 예린이 전혀 모르는 사실이 하나 있었습니다. 한지우의 어머니 윤미경은 결코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는 점이었죠. 59세의 미경은 국내 최대 기업 집단 중 하나의 공동 창업자였던 남편과 함께 그룹을 일궈낸 인물이었어요. 젊은 시절 프랑스 파리에서 요리를 배운 미슐랭 출신 셰프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 이창근이 세상을 떠난 후 그녀는 화려한 재계 생활을 정리했어요. 대기업 이사직도 각종 사회적 지위도 모두 내려놓고 소박한 삶을 선택했죠. 아들 지우에게는 그저 평범한 어머니로 살아가고 싶다고 말했지만 실제로는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진정으로 자신과 아들을 사랑해줄 며느리를 찾고 싶었던 거예요. 겉모습이나 조건, 돈이 아닌 진실한 마음을 가진 사람을 말입니다. 그래서 미경은 일부러 작은 식당을 운영하며 아들의 연인들이 어떤 사람인지 직접 확인해 보기로 했던 것이었어요. 물론 예린은 이런 사실을 꿈에도 모르고 있었죠. 택시가 목적지 근처에 도착했을 때였습니다. 손님, 여기서 내리시면 됩니다. 기사의 말에 예린은 창밖을 내다봤어요. 그리고 그녀의 표정은 순간 굳어졌습니다. 여기가 진짜 맞나요? 기사에게 다시 한번 확인했지만 주소는 틀림없었어요. 예린의 눈앞에는 낡은 간판의 작은 식당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미경식당이라는 소박한 글씨가 적힌 간판이 바람에
살짝 흔들리고 있었죠. 설마 여기서 만나자는 건 아니겠지? 예리는 당황스러운 마음에 지우에게 전화를 걸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휴대폰에 메시지가 도착했어요. 지우로부터였죠. 예린아, 미안해. 갑작스러운 회의 때문에 좀 늦을 것 같아. 먼저 가서 엄마랑 인사하고 있어. 1시간 정도면 도착할게. 예린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 진짜. 하필 오늘 회의가 생기다니. 하지만 이미 여기까지 온 이상 돌아갈 수도 없는 노릇이었어요. 게다가 첫인상은 중요하니까 시간 맞춰 도착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죠. 예리는 거울을 한 번 더 보며 립스틱을 고쳐 발랐습니다. 괜찮아. 오히려 좋은 기회일 수도 있어. 시어머니와 단둘이 대화할 시간이 생겼잖아. 그렇게 자신을 다독이며 식당 문을 열었습니다. 따르릉 하는 작은 종소리와 함께 예리는 식당 안으로 들어갔어요. 내부는 그녀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소박했습니다. 오래된 나무 테이블들과 낡은 의자들, 그리고 벽에 걸린 몇 장의 오래된 사진들. 전체적으로 정갈하지만 세련되지는 않은 분위기였죠. 한켠에서는 조용히 요리를 하는 아주머니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예리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저 아주머니가 지우 엄마일 리는 없겠지? 식당 안으로 들어선 예린의 눈에는 실망스러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낡은 나무 테이블 몇 개와 오래된 의자들이 전부였거든요. 벽에는 색이 바랜 액자들이 걸려 있었고 바닥은 오래된 리놀륨으로 되어 있었죠. 여기가 진짜 지우 오빠가 말한 그 식당인가? 예리는 속으로 한숨을 쉬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그때 카운터 뒤에서 한 직원이 다가왔어요. 어서 오세요. 예약하고 오신 분이신가요? 아, 네. 저 한지우라고 하는 분과 약속이 있어서요. 아, 그럼 저쪽 자리로 안내해 드릴게요. 직원은 친절하게 웃으며 예린을 창가 쪽 테이블로 안내했습니다. 예린은 의자에 앉으면서도 계속 불편한 표정을 지었어요. 명품 원피스를 입고 온 자신이 이런 곳에 앉아 있다는 게 어색했거든요. 메뉴판 드릴게요. 직원이 건넨 메뉴판을 받아든 예린의 표정은 더욱 어두워졌습니다. 김치찌개, 된장찌개, 불고기 정식, 생선구이 정식. 모두 10,000원 내외의 서민적인 메뉴들 뿐이었어요. 이런 게 전부예요? 예린은 메뉴판을 넘기며 혹시 다른 메뉴가 있나 찾아봤지만 헛수고였습니다. 그때 주방에서 앞치마를 두른 아주머니가 나왔어요. 50대 후반으로 보이는 그 아주머니는 단정한 모습이었지만 예린의 눈에는 그저 평범한 식당 주인으로만 보였죠. 손님, 주문 정하셨어요? 아주머니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예린은 짜증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했어요. 혹시 이거 말고 다른 메뉴는 없나요? 좀 더 고급스러운 요리 같은 거요. 죄송합니다. 저희는 가정식 위주로만 요리를 해드리고 있어서요. 아주머니는 정중하게 대답했지만 예린의 기분은 더욱 나빠졌습니다. 아, 그럼 스테이크나 파스타 같은 건 안 되는 거네요? 네, 그런 메뉴는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린은 한숨을 쉬며 시계를 봤어요. 지우가 오기까지는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 있었죠. 그럼 일단 김치찌개로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아주머니가 주방으로 돌아간 후 예린은 휴대폰을 꺼내 인스타그램을 확인했습니다. 친구들이 올린 화려한 레스토랑 사진들을 보니 더욱 기분이 우울해졌죠. 하필 왜 이런 데서 만나자고 한 거야? 예린은 창밖을 바라보며 투덜거렸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도 대부분 서민들로 보였고 주변 상가들도 별로 볼 게 없었어요. 그때 식당 문이 열리며 한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27살 정도로 보이는 그 여성은 단정한 블라우스에 치마를 입고 있었어요.
화려하지는 않지만 깔끔하고 단아한 모습이었죠. 안녕하세요. 그 여성은 주방 쪽을 향해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어머, 하늘씨. 오늘도 오셨네요. 주방에서 아주머니의 반가운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네, 오늘도 맛있는 식사 부탁드립니다. 조하늘이라는 이름의 그 여성은 카운터 근처 자리에 앉았습니다. 예리는 그 모습을 보며 속으로 생각했어요. 저런 사람들이 단골인가 보네. 역시 수준이 뻔하네. 하지만 조하늘의 행동은 예린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메뉴를 보지도 않고 오늘의 정식으로 주세요라고 말했고 음식이 나오기까지 조용히 책을 읽고 있었거든요. 무엇보다 식당 아주머니에게 하는 인사와 말투가 정말 공손했어요. 감사합니다. 오늘도 정말 맛있어 보이네요. 음식을 받을 때도 진심 어린 감사 인사를 빼먹지 않았죠. 예리는 그런 조하늘을 보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저런 식으로 굽실거리면서 살아야 하나? 그때 예린의 김치찌개가 나왔어요. 맛있게 드세요. 아주머니가 정성스럽게 차린 상을 보며 예린은 또다시 실망했습니다. 김치찌개와 밑반찬 몇 개가 전부였거든요. 이게 다예요? 네, 김치찌개 정식입니다. 예린은 젓가락을 들고 김치찌개를 한 숟가락 떠먹어 봤어요. 사실 맛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집에서 먹던 엄마표 김치찌개와 비슷한 깊은 맛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예린의 마음속에는 불만이 가득했어요. 이런 데서 시어머니를 처음 만나다니. 시계를 보니 약속 시간까지 아직 40분이나 남아 있었습니다. 예린은 휴대폰으로 친구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지금 지우 오빠 엄마 만나러 왔는데 완전 허름한 식당이야. 진짜 별로다. 친구의 답장은 금세 왔습니다. 그래도 참아. 시어머니 비위 맞춰야지. 예린은 한숨을 쉬며 음식을 계속 먹었어요.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식당 문이 다시 열리며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 들어왔어요. 60대 중반으로 보이는 그 남성은 예린과는 달리 자연스럽게 아주머니에게 인사했습니다. 사장님, 안녕하세요. 어머, 서구 씨. 오늘은 일찍 오셨네요. 김서구라는 그 남성은 이 식당의 오랜 단골이자 지배인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사실 그는 과거 대기업 비서실장 출신으로 윤미경과는 오랜 친구 사이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실들을 예린이 알 리는 없었죠. 예린의 눈에는 그저 나이든 아저씨가 식당 아주머니와 친하게 지내는 모습으로만 보였어요. 역시 동네 식당이네. 단골들끼리만 아는 척하고. 예린은 속으로 투덜거리며 시계를 다시 봤습니다. 시간은 더디게 흘러가고 있었고 지우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때 휴대폰에 또 메시지가 왔습니다. 예린아, 정말 미안해. 회의가 길어져서 1시간 더 늦을 것 같아. 엄마한테 양해 구해줘. 예린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진짜 짜증나네. 예린은 지우의 메시지를 보고 짜증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1시간을 더 기다리라고? 그녀는 휴대폰을 테이블에 던지듯 내려놓았어요. 주변 손님들이 쳐다볼 정도로 소리가 났지만 예린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아, 진짜 최악이네. 예린은 한숨을 크게 쉬며 주변을 다시 둘러봤어요. 조하늘은 여전히 조용히 식사를 하고 있었고 김서구는 아주머니와 무언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모든 게 예린의 눈에는 한심해 보였어요. 이런 곳에서 2시간 넘게 기다려야 한다니. 예린은 김치찌개를 몇 숟가락 더 먹다가 그만뒀습니다. 맛이 없어서가 아니라 기분이 나빠서였죠. 그때 주방에서 아주머니가 나와 빈 그릇들을 치우기 시작했어요. 음식 맛은 어떠셨어요? 아주머니의 친절한 물음에 예린은 시큰둥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냥 그래요. 혹시 입맛에 안 맞으셨나요?
다른 메뉴로 바꿔드릴까요? 아주머니는 진심으로 걱정하는 표정이었지만 예린에게는 그것마저 거슬렸어요. 됐어요. 그냥 이대로 먹을게요. 예린의 퉁명스러운 대답에도 아주머니는 미소를 잃지 않았습니다. 네, 그럼 천천히 드세요. 혹시 필요한 게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아주머니가 주방으로 돌아간 후 예린은 다시 휴대폰을 만지작거렸어요. 인스타그램을 열어 친구들의 피드를 보던 중 한 친구가 올린 고급 레스토랑 사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화려한 플레이팅의 스테이크와 와인, 그리고 멋진 인테리어의 레스토랑 배경. 이런 데서 만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예린은 자신이 앉아 있는 낡은 식당과 비교하며 더욱 우울해졌어요. 시간은 더디게 흘러갔고 예린의 짜증은 점점 쌓여갔습니다. 진짜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 거야? 그때 식당 문이 열리며 젊은 커플이 들어왔어요. 그들은 메뉴를 보더니 즉시 주문했고 기다리는 동안 즐겁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여기 음식 정말 맛있다더라. 인터넷에서 맛집으로 소문났대. 정말? 그럼 잘 왔네. 그들의 대화를 들으며 예린은 코웃음을 쳤어요. 맛집이라고? 이런 곳이? 예린은 속으로 혀를 찼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그 커플에게 나온 음식을 보니 정성스럽게 차려진 상이었어요. 김치찌개도 예린이 먹은 것보다 훨씬 푸짐해 보였고 밑반찬도 더 다양했습니다. 왜 내 거랑 다르지? 예린은 의아해하며 자신의 빈 그릇들을 봤어요. 하지만 이미 다 먹은 후라 비교하기 어려웠죠. 설마 나만 차별 대우한 건 아니겠지? 예린의 마음속에 의심이 스물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조하늘이 식사를 마치고 일어났어요. 사장님, 오늘도 정말 맛있었어요. 감사합니다. 아이고, 맨날 고마워하시네. 하늘 씨야말로 항상 고마워요. 조하늘은 계산을 하면서도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다음에 또 올게요. 건강하세요. 네, 하늘 씨도 조심해서 가세요. 아주머니는 조하늘이 나갈 때까지 배웅했어요. 예린은 그 모습을 보며 더욱 기분이 나빠졌습니다. 왜 저 여자한텐 저렇게 친절하게 하는 거야? 예린은 자신도 모르게 질투심이 생겼어요. 자신은 명품을 입고 와서 높은 음식값을 낼 수 있는 손님인데 왜 저런 평범한 여자를 더 좋아하는 것 같았거든요. 시간이 더 흐른 후 예린은 참을 수 없을 정도로 지루해졌습니다. 아, 진짜 못 기다리겠다. 그녀는 일어나서 화장실을 찾았어요. 화장실도 예상대로 오래되고 소박했습니다. 거울 앞에서 화장을 고치며 예린은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이런 곳에서 시어머니를 만나다니. 정말 창피해. 화장실에서 나와 자리로 돌아오는 길에 예린은 주방에서 나오는 아주머니와 마주쳤습니다. 손님, 혹시 더 필요한 건 없으세요? 음료수라도 드실까요? 아주머니의 친절한 제안이었지만 예린에게는 그것조차 거슬렸어요. 괜찮아요. 그냥 있을게요. 네, 그럼 편하게 계세요. 하지만 예린의 인내심은 이미 바닥났었어요. 자리에 앉아서도 계속 시계만 쳐다보고 휴대폰만 만지작거렸죠. 언제 오는 거야, 진짜. 그때 옆 테이블에 앉은 손님이 아주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사장님, 김치찌개에 고기 좀 더 넣어주실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조금만 기다리세요. 아주머니는 흔쾌히 승낙하며 주방으로 들어갔어요. 잠시 후 더 푸짐한 김치찌개를 가져왔죠. 이렇게 해드렸는데 어떠세요? 와, 정말 좋네요. 감사합니다. 그 손님은 진심으로 고마워했고 아주머니도 뿌듯한 표정이었어요. 예린은 그 모습을 보며 화가 났습니다. 나는 왜 그런 서비스를 안 해줬지? 사실 예린은 그런 부탁을 한 적이 없었어요.
하지만 그녀는 자신이 차별받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젊고 예쁘니까 무시하는 건가? 예린의 머릿속에는 온갖 부정적인 생각들이 맴돌았어요. 그리고 마침내 그녀의 참을성이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예린의 참을성이 한계에 도달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큰 소리로 말했어요. 저기요. 식당 안의 모든 시선이 예린에게 집중됐습니다. 주방에서 일하던 아주머니도 급히 나왔죠. 네, 손님. 무슨 일이시죠? 아주머니의 차분한 목소리였지만 예린은 이미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 있었어요. 음식이 너무 성의 없는 것 같은데요? 다른 손님들한테는 더 좋은 서비스 해주시면서 저한테만 대충 하시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어떤 부분이 불만족스러우셨는지 말씀해 주시면. 아주머니는 당황하면서도 정중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예린의 화는 더욱 커졌어요. 아까 그 아저씨한테는 고기도 더 넣어주고 그러던데 저한테는 왜 그런 얘기 안 하셨어요? 손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얼마든지. 아니, 그게 아니라 왜 저한테만 차별 대우하세요? 예린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식당 안의 다른 손님들은 모두 불편한 표정으로 그녀를 쳐다봤어요. 김서구도 멀리서 상황을 지켜보며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손님, 목소리를 좀 낮춰주시겠어요? 다른 손님들이 뭐요? 제가 돈 내고 온 손님이잖아요. 예린은 더욱 흥분했습니다. 주변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저 여자 왜 저래? 참 시끄럽네. 하지만 예린은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큰 소리로 말했죠. 아니, 진짜 이해가 안 가는 게 여기 음식값이 얼마나 되는지 알아요? 이 정도 돈 받으면서 서비스가 이래도 돼요? 아주머니는 여전히 침착함을 유지하려 노력했습니다. 손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뭔가 실수를 했다면 실수가 아니라 고의인 것 같은데요? 예린은 점점 더 공격적으로 변했어요. 아까부터 보니까 단골 손님들한테만 친절하시고 저처럼 처음 온 손님은 무시하시네요. 그런 게 절대 아닙니다. 모든 손님들을 똑같이요? 그럼 왜 아까 그 여자한테는 그렇게 친절하게 했어요? 저한테는 인사도 제대로 안 하면서. 예린이 말하는 그 여자는 조하늘을 가리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실 조하늘이 친절한 대접을 받은 건 그녀가 항상 정중하고 고마워했기 때문이었죠. 아주머니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손님, 혹시 제가 무례하게 행동했다면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다시 음식을 준비해 드릴까요? 음식을 다시 준비한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예린의 목소리는 더욱 날카로워졌습니다. 제가 지금 얼마나 기분 나쁜지 알아요? 중요한 약속이 있어서 온 건데 이런 식으로 대우받으니까 완전 기분 망쳤다고요. 그때 김서구가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손님, 너무 흥분하지 마시고 차분히 얘기해 보시죠. 아저씨는 누구시길래 끼어들어요? 예린은 김서구에게도 날을 세웠어요. 저는 이 식당의 지배인입니다. 혹시 불편하신 점이 있으시면. 지배인이요? 그럼 더 잘 됐네요. 예린은 김서구를 향해 몸을 돌렸습니다. 이 식당 서비스 교육 제대로 안 시키세요? 손님 차별하고 그런 거 가르쳐요? 그런 일은 절대 없습니다. 혹시 오해가 아니에요. 제가 직접 봤다고요. 예린은 점점 더 과격해졌습니다. 다른 손님들은 하나둘 자리를 뜨기 시작했어요. 분위기가 너무 험악해진 거죠. 아주머니는 그런 상황을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오랜 시간 공들여 만든 식당의 평화로운 분위기가 한순간에 깨져버린 거예요. 손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아주머니의 진심 어린 사과에도 예린은 누그러들지 않았습니다.
사과만 하면 다 끝나는 줄 알아요? 이미 기분 다 상했는데. 그때 예린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지우로부터 온 메시지였습니다. 예린아, 조금만 더 기다려줘. 정말 미안해. 그 메시지를 본 예린의 분노는 절정에 달했습니다. 아, 진짜 최악이다. 예린은 휴대폰을 테이블에 세게 내려쳤어요. 소리가 크게 나면서 식당 안이 잠시 조용해졌죠. 뭐 이런 곳에서 기다리라고 하는 거야. 예린은 자신도 모르게 본심을 드러냈습니다. 이딴 허름한 식당에서 2시간 넘게 기다리는 게 말이 돼요? 아주머니는 그 말을 들으며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딴 허름한 식당이라는 말이 가슴에 깊이 박혔어요. 김서구도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윤미경이 얼마나 정성스럽게 이 식당을 운영하는지 잘 알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예린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니, 진짜 이해가 안 돼요. 왜 하필 이런 데서 만나자고 한 거죠? 그녀는 주변을 둘러보며 경멸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제대로 된 레스토랑도 많은데 굳이 이런. 그때 아주머니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손님께서 저희 식당이 마음에 안 드신다면 다른 곳으로 가시는 게 어떨까요? 그 말은 정중했지만 예린에게는 도전으로 들렸어요. 지금 저보고 나가라는 거예요? 그런 뜻이 아니라. 아니에요. 분명히 그런 뜻이잖아요. 예린의 목소리가 식당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는 돌이킬 수 없는 말을 내뱉었어요. 예린의 분노가 절정에 달한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녀는 아주머니를 향해 손가락질을 하며 소리쳤어요. 식당 안이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모든 소음이 멈춰버린 것 같았어요. 아주머니는 그 말을 듣고 몸이 굳어졌습니다. 김서구의 표정도 급격히 어두워졌죠. 하지만 예린은 멈추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평생 이런 곳에서나 쩔쩔매지. 남의 눈치나 보면서. 손님,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김서구가 나서려 했지만 예린은 그를 향해서도 독설을 퍼부었습니다. 아저씨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허름한 식당에서 지배인이라고 자랑스러워요? 제대로 된 곳에서 일해본 적이나 있어요? 김서구는 과거 대기업 비서실장 출신이었지만 그런 사실을 굳이 말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예린의 모욕적인 말에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손님, 선을 넘으신 것 같습니다. 선을 넘었다고요? 제가 뭘 잘못했다고요? 예린은 오히려 더 큰 소리를 냈어요. 사실대로 말한 게 뭐가 잘못이에요? 이런 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저한테 뭐라고 할 자격이나 있어요? 아주머니는 조용히 앞치마 끈을 만지작거렸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깊은 상처가 어려 있었어요. 하지만 화를 내거나 맞받아치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차분하게 말했죠. 손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할 수 없겠네요. 당연하죠. 제가 틀린 말 했나요? 예린은 승리한 듯한 표정을 지었어요. 아니, 진짜 웃기네요. 이런 시골 식당에서 일하는 주제에 손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고. 그때 식당 문이 열렸습니다. 예린은 지우가 온 줄 알고 급히 돌아봤어요. 하지만 들어온 것은 다른 손님이었습니다. 그 손님은 식당 안의 험악한 분위기를 느끼고는 그대로 나가버렸어요. 손님들도 다 도망가네요. 이런 식으로 장사해서 되겠어요? 예린은 비꼬는 투로 말했습니다. 아, 그런데 혹시 여기 사장이 따로 있어요? 제가 컴플레인 넣을 테니까 사장 좀 불러주세요. 아주머니와 김서구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사실 윤미경이 바로 이 식당의 사장이었거든요. 하지만 그녀는 자신의 정체를 밝히지 않았어요. 제가 사장입니다. 아주머니의 조용한 대답에 예린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사장이요? 진짜요? 네. 그럼 더 잘 됐네요.
예린은 팔짱을 끼며 거만한 자세를 취했어요. 사장으로서 직원 교육 제대로 안 시키는 거 아니에요? 손님 대하는 태도가 왜 이래요?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만 하지 말고 앞으로는 제대로 하세요. 특히 젊은 손님들한테 함부로 하지 말고. 예린은 자신이 우위에 있다고 생각하며 계속 공격했습니다. 아, 그리고 메뉴도 좀 개선하세요. 요즘 세상에 이런 촌스러운 음식들만 파니까 손님들이 안 오는 거예요. 아주머니는 묵묵히 예린의 말을 들었어요.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무언가가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평생 갈고 닦은 요리 실력과 정성을 폄하당하는 기분이었거든요. 손님께서는 어떤 음식을 좋아하시나요? 당연히 제대로 된 음식이죠. 스테이크나 파스타, 그런 고급 음식 말이에요. 그런 음식들을 만드시는 분들도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아주머니의 조용한 질문에 예린은 어이없어 했어요. 뭐라고요? 지금 저한테 설교하는 거예요? 설교가 아니라. 아니에요. 분명히 설교하는 거잖아요. 예린의 목소리가 다시 커졌습니다. 아니, 진짜 어이없네. 이런 동네 식당 사장이 저한테 뭐라고 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때 예린의 휴대폰이 다시 울렸어요. 이번에는 지우로부터 온 전화였습니다. 여보세요? 예린아, 미안해. 지금 출발했어. 10분 후에 도착할게. 아, 네. 알겠어요. 전화를 끄는 예린은 시계를 봤습니다. 벌써 2시간 넘게 기다린 상황이었어요. 진짜 최악이다. 예린은 다시 아주머니를 쳐다봤습니다. 아무튼 제가 오늘 여기서 이렇게 기분 나쁜 경험한 거 절대 잊지 않을 거예요. 아주머니의 차분한 대답이 예린을 더욱 화나게 했어요. 왜 그렇게 무덤덤해요? 손님이 화내는데 미안하다는 말도 제대로 안 하고. 정말 죄송합니다. 진심으로 미안해하는 것 같지도 않고. 예린은 계속해서 아주머니를 괴롭혔습니다. 하지만 그때였어요. 식당 문이 다시 열리며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미안해, 많이 기다렸지? 예린은 반가운 마음에 급히 돌아봤어요. 드디어 지우가 온 것이었습니다. 오빠. 예린은 밝은 미소를 지으며 지우에게 다가가려 했어요. 하지만 지우는 예상과 다른 행동을 했습니다. 그는 예린을 향해 오지 않고 주방 쪽을 향해 손을 흔들었어요. 엄마, 많이 기다렸지? 그 순간 예린의 표정이 굳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지우가 엄마라고 부른 대상은 다름 아닌 그 주방 아주머니였어요. 바로 예린이 지난 2시간 동안 모욕하고 폄하했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예린의 얼굴에서 피가 쭉 빠져나갔어요. 설마 그 주방 아주머니가 바로 예비 시어머니 윤미경이었던 것입니다. 예린의 세상이 순간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 주방 아주머니가 바로 한지우의 어머니였다니. 예린은 입을 벌린 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지우는 윤미경에게 다가가며 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회의가 너무 길어져서. 괜찮다. 일이 중요하지. 윤미경은 차분하게 대답했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깊은 실망이 어려 있었어요. 지우는 그제야 예린을 돌아봤습니다. 예린아, 우리 엄마야. 인사해. 하지만 예린은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어요.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로 벌벌 떨고만 있었죠. 예, 예린이에요. 겨우 나온 목소리는 떨림으로 가득했습니다. 윤미경은 조용히 앞치마를 벗었어요. 그리고 주방 뒤쪽에서 깔끔한 블라우스와 치마를 가져와 갈아입었습니다. 앞치마와 주방 모자를 벗은 윤미경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 보였어요. 품격 있는 중년 여성의 품위가 자연스럽게 드러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예린 씨.
윤미경의 인사에 예린은 황급히 고개를 숙였어요. 안녕하세요. 목소리가 떨려서 제대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우는 분위기가 어색한 것을 느꼈어요. 왜 이렇게 조용해? 둘 다 처음 만나서 어색한가? 김서구가 조용히 지우에게 다가왔습니다. 지우야, 잠깐 얘기 좀 하자. 네. 서구 아저씨, 무슨 일이세요? 김서구는 지우를 식당 한쪽 구석으로 데려갔어요.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상황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우야, 사실 내 여자친구가. 김서구는 예린이 지난 2시간 동안 벌인 일들을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윤미경을 향한 모욕적인 발언들, 식당과 음식을 폄하한 것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딴 삼류식당에서 주방일이나 하는 인생이라고 말한 것까지. 지우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정말요? 예린이가 그런 말을? 응. 내가 직접 다 들었어. 내 어머니가 얼마나 상처받으셨는지. 지우는 고개를 돌려 예린을 바라봤어요. 예린은 여전히 윤미경 앞에서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몰라봬서. 몰라봤다고요? 윤미경의 목소리에는 차가운 기운이 흘렀어요. 그럼 알았다면 다르게 행동하셨을까요? 그게 아니라. 예린은 변명할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사실 윤미경의 말이 맞았거든요. 만약 처음부터 시어머니인 줄 알았다면 분명 다르게 행동했을 거예요. 예린 씨는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시는군요. 윤미경의 조용하지만 날카로운 지적에 예린은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그때 지우가 김서구와의 대화를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실망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어요. 예린아. 지우의 차가운 목소리에 예린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서구 아저씨한테서 들었어. 내가 우리 엄마한테 어떤 말들을 했는지. 예린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그건 이딴 삼류식당에서 주방일이나 하는 인생이라고 했다며? 지우의 목소리는 점점 차가워졌습니다. 오빠, 그건 제가 화가 나서. 화가 났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그렇게 모욕해도 되는 거야? 지우는 예린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딴 삼류식당에서 일하시는 분이 바로 내 어머니야. 오빠, 정말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예린은 울음을 터뜨릴 것 같은 표정으로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지우의 마음은 이미 돌아서고 있었어요. 미안하다고 해서 다 해결되는 줄 알아?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제가 뭘 해야 용서해 주실 거예요? 예린은 간절한 표정으로 물었지만 지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윤미경이 조용히 말했어요. 예린 씨, 저는 괜찮습니다. 젊은 사람이 화가 날 수도 있는 거니까. 어머니. 예린은 감동했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윤미경의 다음 말은 달랐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인격은 그 사람이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하느냐로 드러나는 법이에요. 예린 씨는 오늘 본 모습을 보여주셨네요. 윤미경의 말은 정중했지만 그 속에 담긴 뜻은 분명했어요. 지우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말씀이 맞아. 나도 오늘 내 진짜 모습을 본 것 같아. 오빠, 그런 말 하지 마요. 저 정말 반성하고 있어요. 예린아, 반성한다고 해서 이미 한 행동이 없어지는 건 아니야. 지우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우리 엄마한테 한 말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 나는 그런 사람과는 함께할 수 없어. 설마 헤어지자는 거예요? 예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지우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무겁게 입을 열었어요. 결혼은 없던 일로 하자. 예린은 지우의 팔을 붙잡았지만 지우는 조용히 그녀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미안해, 예린아.
하지만 이건 우리 둘의 가치관 차이 문제야. 윤미경은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봤어요. 사실 그녀도 마음이 편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로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이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예리는 마지막으로 윤미경에게 매달렸습니다. 어머니,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하지만 윤미경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예린 씨, 기회는 이미 충분히 드렸어요. 오늘 2시간 동안 말이죠. 그 말에 예린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결국 그녀는 울음을 터뜨리며 식당을 뛰쳐나갔습니다. 예린이 식당을 뛰쳐나간 후 한동안 정적이 흘렀습니다. 지우는 빈 의자를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지우야, 내가 사과할 일이 아니다. 윤미경은 아들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오히려 미리 알 수 있어서 다행이야. 그래도 엄마한테 상처 드린 것 같아서. 괜찮다. 나는 이미 다 잊었어. 하지만 윤미경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예린의 독설이 메아리치고 있었어요. 이딴 삼류 식당에서 주방일이나 하는 인생이라는 말이 특히 아팠습니다. 김서구가 조용히 다가와 말했어요. 지우야, 힘들겠지만 잘한 결정이야. 맞나요, 서구 아저씨? 물론이지. 사람의 진짜 모습은 어려운 상황에서 나타나는 법이거든.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그도 예린의 그런 면을 전혀 몰랐던 건 아니었어요. 평소에도 가끔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는 듯한 발언을 할 때가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때마다 아직 젊어서 그래 하고 넘어갔던 거였죠. 엄마, 제가 사람 보는 눈이 없었나 봐요. 지우야, 사람을 사귀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 거야. 중요한 건 제때 깨닫는 거지. 윤미경은 아들을 위로했습니다. 그리고 너는 아직 점잖니? 좋은 사람 만날 기회가 얼마든지 있어. 지우는 작은 미소를 지었어요. 엄마는 어떤 사람을 며느리로 원하세요? 글쎄, 특별한 조건은 없어. 그냥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면 돼. 윤미경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예를 들어, 아까 여기 왔던 하늘이 같은 사람 말이야. 하늘이요? 응. 조하늘이라고 이 식당 단골 손님이야. 김서구도 끼어들었어요. 아, 사회복지사로 일하는 그 아가씨 말이지? 맞아. 그 친구는 정말 예의 바르고 따뜻해. 윤미경은 조하늘을 떠올리며 흐뭇해했습니다. 매번 올 때마다 정중하게 인사하고 음식에 대해서도 항상 고마워하고 그런 분이 계시는군요. 지우는 관심 있는 표정을 지었어요. 언제 한번 소개해 주세요. 호호, 벌써? 방금 헤어진 것도 모자라서? 윤미경이 농담조로 말하자 지우도 웃었습니다. 농담이에요. 그냥 궁금해서. 하지만 사실 지우의 마음속에는 작은 기대감이 생겨나고 있었어요. 어머니가 그렇게 칭찬하는 사람이라면 어떤 분일까 하는 호기심이었죠. 시간이 흘러 저녁 시간이 되었습니다. 평소보다 손님이 적었어요. 아무래도 낮에 있었던 소동 때문인 것 같았습니다. 엄마, 오늘은 일찍 문 닫으세요. 아니야, 괜찮아. 아직 시간도 남았고. 하지만 지우의 걱정스러운 표정을 본 윤미경은 마음을 바꿨어요. 그럼 오늘은 일찍 정리할까? 네, 그러세요. 김서구도 동의했습니다. 오늘 하루 고생 많으셨어요. 내일부터 다시 정상적으로 하면 되죠. 세 사람이 정리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식당 문이 조심스럽게 열렸어요. 혹시 아직 영업 중이신가요? 문을 연 사람은 다름 아닌 조하늘이었습니다. 어머, 하늘씨. 윤미경은 반가운 마음에 손을 들었어요. 네, 안녕하세요. 혹시 늦은 시간에 와서 죄송한데. 아니야, 전혀. 어서 들어와.
조하늘은 정중하게 인사하며 들어왔습니다. 그때 지우와 눈이 마주쳤어요. 아, 네. 안녕하세요. 지우는 조하늘의 첫인상에 좋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차분하고 단아한 모습이 예린과는 완전히 달랐거든요. 윤미경이 소개했어요. 하늘아, 우리 아들 지우야. 아, 사장님 아드님이시군요. 처음 뵙겠습니다. 조하늘은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저는 조하늘이라고 해요. 한지우입니다. 어머니께서 하늘 씨 얘기 많이 해주셨어요. 좋은 말씀만 해주셨겠죠? 조하늘이 웃으며 말하자 분위기가 한결 밝아졌어요. 오늘은 좀 일찍 정리하려고 했는데. 아, 그럼 제가 다음에 올게요. 조하늘이 나가려 하자 윤미경이 말렸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뭘 드실래? 그럼 평소처럼 오늘의 정식으로 주세요. 조하늘은 자연스럽게 자리에 앉았어요. 지우도 그녀의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하늘 씨는 어떤 일 하세요? 사회복지사로 일하고 있어요. 와, 정말 의미 있는 일 하시는군요.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고맙네요. 지우 씨는 어떤 일 하세요? 저는 회사에서 기획 업무를 하고 있어요. 두 사람의 대화는 자연스럽게 이어졌습니다. 윤미경은 그 모습을 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어요. 김서구도 고개를 끄덕이며 좋아했습니다. 하늘 씨, 혹시 시간 되시면 저희랑 같이 드실래요? 지우의 제안에 조하늘은 잠시 망설였어요. 괜찮을까요? 가족 시간을 방해하는 건 아니겠죠? 전혀요. 어머니도 좋아하실 거예요. 그럼 감사하게 함께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네 사람은 함께 저녁을 먹게 되었어요. 대화는 편안하고 따뜻했습니다. 조하늘은 윤미경의 요리에 대해 진심으로 감탄했고 지우의 직장 이야기에도 관심을 보였어요. 무엇보다 그녀의 말투와 행동 하나하나에서 진정성이 느껴졌습니다. 사장님 음식은 정말 손맛이 있어요. 집에서 먹는 것 같은 편안함이 있다고 할까요? 고마워, 하늘아. 그런 말 들으면 정말 기뻐. 저도 언젠가는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만들 수 있을까요? 물론이지. 마음만 있으면 못할 게 없어. 지우는 그런 조하늘의 모습을 보며 점점 마음이 끌렸어요. 예린과는 정반대의 모습이었거든요. 겸손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며 진심으로 감사할 줄 아는 사람. 바로 어머니가 원하던 며느리의 모습이었습니다. 몇 달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지우와 조하늘은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어요. 처음에는 우연히 식당에서 마주치는 정도였지만 점점 서로에게 관심을 갖게 되었죠. 지우는 조하늘의 따뜻한 성격과 진정성에 마음을 빼앗겼고 조하늘도 지우의 성실하고 배려심 깊은 모습에 호감을 느꼈습니다. 윤미경은 그런 두 사람을 보며 흐뭇해했어요. 하늘이는 정말 좋은 아이야. 지우도 예전보다 훨씬 밝아 보이고. 맞아. 진짜 잘 어울리는 것 같아. 오늘도 지우와 조하늘은 함께 식당에 왔습니다. 이제는 거의 매주 오는 단골이 되었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조하늘은 여전히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몇 달이 지났지만 그녀의 예의 바른 모습은 전혀 변하지 않았어요. 우리 하늘이 또 왔구나. 윤미경도 조하늘을 친딸처럼 대했습니다. 오늘은 뭘 드실래? 어머니가 추천해 주시는 걸로 할게요. 그럼 오늘은 특별히 내가 새로 연구한 요리해 줄게. 윤미경은 주방으로 들어가며 기분 좋게 콧노래를 불렀어요. 지우와 조하늘은 테이블에 앉아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요즘 일은 어떠세요? 바쁘긴 하지만 보람 있어요. 지우 씨는요? 저도 비슷해요. 그런데 하늘 씨 만나면서 일상이 훨씬 즐거워졌어요. 지우의 솔직한 고백에 조하늘은 수줍게 미소 지었습니다. 저도 그래요.
이 식당에서 지우 씨를 만난 게 정말 행운인 것 같아요. 두 사람의 대화를 멀리서 지켜보던 윤미경은 마음이 뿌듯했어요.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났구나. 잠시 후 윤미경이 정성스럽게 차린 음식을 가져왔습니다. 자, 오늘 특별 메뉴야. 프랑스에서 배운 요리를 한국식으로 바꿔본 거야. 와, 정말 멋있어요. 조하늘은 진심으로 감탄했습니다. 접시 위에는 아름답게 플레이팅된 요리가 올려져 있었어요. 어머니, 이거 정말 레스토랑 요리 같아요. 호호 과찬이야. 맛있게 먹어. 조하늘이 한 입 먹어보더니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이게 정말 어떻게 이런 맛이 나죠? 맛있어? 네, 정말 놀라워요. 이런 요리 처음 먹어봐요. 지우도 한 입 맛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이거 정말 대단해요. 왜 이런 요리는 메뉴에 안 올리세요? 너희들만을 위한 특별 요리야. 윤미경의 말에 조하늘은 더욱 감동했어요. 정말 감사해요, 어머니. 이렇게 특별하게 해주시다니. 우리 하늘이니까 그렇지. 그때 지우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사실 오늘 말씀드릴 게 있어서요. 뭔데? 저, 하늘이와 결혼하고 싶어요. 윤미경은 예상했던 말이었지만 막상 들으니 가슴이 벅찼어요. 조하늘은 깜짝 놀라며 지우를 바라봤습니다. 지우 씨, 하늘 씨, 저랑 결혼해 주세요. 지우는 진심을 담아 프로포즈했어요. 조하늘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도 지우 씨를 정말 좋아해요. 그럼 결혼해 주실 거예요? 네, 기꺼이요. 두 사람이 손을 맞잡는 순간 윤미경의 눈에도 눈물이 글썽였어요. 김서구도 멀리서 박수를 쳤습니다. 축하합니다. 고마워, 서구 아저씨. 윤미경은 조하늘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정말 고마워, 하늘아. 우리 가족이 되어줘서. 어머니, 저야말로 감사해요. 이렇게 좋은 가족의 일원이 될 수 있어서. 지우도 어머니를 안아주었어요. 엄마, 이번엔 정말 좋은 사람 만났죠? 그래, 정말 좋은 사람이야. 윤미경은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몇 달 후, 지우와 조하늘의 결혼식이 열렸어요. 소박하지만 따뜻한 결혼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조하늘에게 윤미경이 특별한 제안을 했던 거예요. 하늘아, 혹시 나와 함께 식당을 운영해 볼 생각 없니? 정말요, 어머니? 응. 내가 있으면 이 식당이 더 발전할 수 있을 것 같아. 조하늘은 기꺼이 승낙했습니다. 사회복지사 일도 의미 있었지만 어머니와 함께하는 일도 충분히 보람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어머니께 요리도 배우고 손님들께도 더 좋은 서비스를 드리고 싶어요. 고마워, 하늘아. 이렇게 해서 미경식당은 새로운 전환점을 맞게 되었어요. 윤미경의 전문적인 요리 실력과 조하늘의 따뜻한 서비스가 만나면서 식당은 더욱 유명해졌습니다. 몇 개월 후 식당 앞에는 새로운 간판이 걸렸어요. 미경식당, 공동대표 윤미경, 조하늘. 지우는 그 간판을 보며 뿌듯해했습니다. 정말 잘 됐네요. 그렇지? 하늘이 덕분에 식당이 완전히 달라졌어. 윤미경도 만족스러워했어요. 저녁 시간 가족 셋이 함께 식사를 하던 중 조하늘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요즘 정말 행복해요. 나도 그래, 하늘아. 지우 씨랑 결혼해서 좋은 가족 만나고 의미 있는 일도 하게 되고 지우가 아내의 손을 잡았어요. 저도 하늘이 만나서 정말 행복해요. 윤미경은 그런 두 사람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사람을 보는 눈. 정말 중요하구나. 몇 달 전 나예린과의 일을 떠올렸어요. 만약 그때 예린의 본 모습을 보지 못했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지금의 행복은 없었을 거예요. 지우야, 너에게 한 가지 말해주고 싶은 게 있어. 뭐예요, 엄마? 사람의 진짜 모습은 어려운 상황에서 나타난다는 거야. 그때 어떻게 행동하느냐가 그 사람의 인격을 보여주지. 맞아요. 정말 중요한 교훈이에요. 조하늘도 동의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항상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마음을 가져야겠어요. 그래, 하늘아. 그런 마음이 있으면 어디서든 사랑받을 수 있어. 윤미경은 며느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식당 밖으로는 따뜻한 저녁 노을이 지고 있었어요. 미경 식당의 불빛도 환하게 빛나고 있었죠. 그 안에서 세 사람은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진정한 사랑과 존중이 무엇인지 알게 된 가족의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멀리서 이 모든 걸 지켜본 김서구는 혼자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말 좋은 결말이야. 사람의 진정한 가치는 외모나 조건에 있는 게 아니라 마음과 행동에 있다는 걸 보여주는 아름다운 이야기였습니다. 미경 식당은 오늘도 따뜻한 음식과 진심을 담은 서비스로 많은 사람들을 맞이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중심에는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존중하는 가족이 있었습니다. 애송이 말 듣다간 회사 망한다. 한 대기업 상무의 독설이 회의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애송이는 다름 아닌 12살 소녀였죠. 재래시장 작은 식당에서 자란 이 아이가 무슨 잘못을 했을까요? 하지만 며칠 후 그 상무는 회사에서 쫓겨났습니다. 12살 소녀를 무시했던 그 한마디가 결국 자신의 목을 조르는 올가미가 된 거예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어떻게 어린 소녀 하나가 거대한 기업의 운명을 바꿔놓을 수 있었을까요? 오늘은 여러분께 정말 놀라운 반전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가난한 환경에서도 굴복하지 않은 한 소녀의 이야기, 그리고 그 소녀를 얕잡아 본 어른들이 받게 된 통쾌한 대가의 이야기죠. 시간은 모든 일이 시작된 3주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재래시장 한쪽 구석에 있는 작은 식당이에요. 겨우 테이블 5개가 들어갈 정도로 정말 작은 곳이었죠. 12살 소녀 하린이는 오늘도 할머니 일을 돕고 있었습니다. 하린아, 저기 이번 테이블 좀 닦아줘. 네, 할머니. 금방 할게요. 하린이는 얼른 행주를 들고 테이블을 정성스럽게 닦기 시작했어요. 물기 하나 남기지 않으려고 꼼꼼히 닦는 모습이 어른스러웠답니다. 주방에서는 베트남 출신 이모 린이 함께 일하고 있었어요. 린 이모는 3년 전 한국에 온 결혼 이민자였는데 남편과 헤어진 후 혼자 아이를 키우느라 고생이 많았죠. 하린이, 이거 한국말로 어떻게 말해요? 고춧가루? 린 이모가 서툰 한국어로 물어보면 하린이가 친절하게 알려주곤 했어요. 이모, 고춧가루가 맞아요. 그런데 발음을 좀 더 또렷하게 해보세요. 고춧가루? 네, 맞아요. 정말 잘했어요. 린 이모가 따라하며 밝게 웃었어요. 하린이는 정말 특별한 아이였답니다. 어려서부터 한글을 일찍 깨우쳤거든요. 사실 하린이네 집은 정말 가난했어요. 할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고 할머니는 관절염으로 고생하시면서도 작은 식당을 운영해야 했죠. 하린이는 학원 한번 제대로 다녀본 적 없었지만 사전만 붙들고 살면서 스스로 7개 국어를 익혔답니다. 와, 하린이, 또 두꺼운 사전 보고 있구나. 생선가게 아저씨가 신기하다는 듯 쳐다봤어요. 네, 아저씨, 오늘은 독일어 공부하고 있어요. 어제 프랑스어 끝냈거든요. 이 애는 정말 대단하다니까? 우리 아들 대학생인데도 영어 하나 제대로 못하는데. 하린아, 나중에 커서 뭐가 될 거야? 과일 가게 아주머니가 다정하게 물었어요. 아직 잘 모르겠어요. 그냥 언어 공부가 재밌어요.
주변 상인들은 할인이가 외국어를 줄줄 읊는 모습을 신기하게 지켜보았어요. 가끔 외국인 관광객이 시장에 오면 할인이가 나서서 통역을 도와주기도 했거든요. 저 애는 정말 신기해. 머리가 컴퓨터 같다니까. 맞아. 외국어를 물 마시듯 배우더라고. 그런데 저런 재능이 있어도 가난하면 무슨 소용이야. 어른들이 안타까운 표정으로 한숨을 내쉬며 이야기했어요. 할인이의 책상은 따로 없었어요. 식당 한쪽 모서리 테이블 위에 늘 사전 몇 권이 차곡차곡 쌓여 있었죠. 영안사전, 중안사전, 불안사전. 모두 중고서점에서 할머니가 어렵게 사준 것들이었어요. 손님이 없을 때면 할인이는 그 사전들을 펼쳐놓고 열심히 공부했답니다. 새로운 단어를 발견하면 작은 공책에 정성스럽게 적어두곤 했어요. 할인아, 공부는 나중에 하고 일부터 도와줘. 네, 할머니. 지금 가요. 할인이는 아쉬워하면서도 사전을 덮고 일손을 거들었어요. 어린 나이지만 가정 형편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그날도 어김없이 평범한 하루가 시작되는 듯 했어요. 그런데 오후 이 시경 갑자기 식당 분위기가 달라졌답니다. 양복을 말끔하게 차려입은 외국 사절단 3명이 식당에 들어온 거예요. 그들의 차림새는 평소 시장에 오는 사람들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안녕하세요. 여기 한국 전통 음식 있나요? 외국인 중 한 명이 어색한 한국어로 말했어요. 할머니는 갑작스러운 외국인 손님에 당황했지만 린 이모가 재빨리 나서서 도와줬어요. 어서 오세요. 우리 여기 김치찌개, 불고기, 비빔밥 다 있어요. 오, 김치찌개. 한국 음식 유명하죠. 정말 맛보고 싶었어요. 외국인들은 메뉴판을 보며 이것저것 흥미롭게 가리켰어요. 린 이모가 중간에서 열심히 통역해드렸답니다. 이거는 뭐예요? 비빔밥? 비빔밥은 밥 위에 여러 가지 나물하고 고추장 넣어서 비벼 먹는 거예요. 정말 맛있어요. 아하, 재미있네요. 그럼 그것도 주세요. 할인이는 구석에서 독일어 사전을 보면서도 외국인들의 대화를 귀 기울여 들었어요. 그들이 쓰는 영어 발음이나 표현이 어딘지 특이했거든요. 저 사람들 영국식 영어를 쓰네. 그런데 억양이 조금 이상해. 할인이의 예리한 언어 감각이 뭔가 평범하지 않음을 감지했어요. 식사가 시작되자 외국인들은 정말 맛있게 드셨어요. 와, 정말 환상적이에요. 한국 음식 최고예요. 김치 정말 독특하고 맛있어요. 어떻게 만드는 거죠? 할머니도 뿌듯한 표정으로 외국 손님들을 대접했어요. 린 이모는 김치 만드는 법까지 열심히 설명해 드렸답니다. 배추에 소금 뿌려서 절이고 고춧가루하고 마늘, 생강. 외국인들은 신기해하면서 질문을 쏟아냈어요. 그런데 식사가 끝날 무렵 그들의 분위기가 갑자기 달라졌어요. 아, 벌써 이런 시간이야? 회의까지 20분밖에 안 남았어. 빨리 가야 해. 중요한 계약이라고 했잖아. 외국인들이 갑자기 서둘러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뭔가 정말 급한 일이 있는 것 같았거든요. 정말 맛있었어요. 돈은 여기 놓을게요. 빨리빨리. 그들은 황급히 돈을 테이블에 놓고 서둘러 나가려 했어요. 그런 바람에 가방에서 서류 뭉치 하나가 의자 밑으로 떨어졌답니다. 하지만 외국인들은 그것도 모르고 급하게 식당을 나갔어요. 할인이가 의자 밑에 떨어진 종이를 발견했어요. 처음엔 그냥 휴지인 줄 알고 주우려다가 자세히 보니 영어로 빼곡히 적힌 정식 문서였어요. 이게 뭐지? 호기심이 많은 할인이는 문서를 펼쳐 읽기 시작했어요. 평소 영어 공부를 워낙 열심히 해서 어려운 단어들도 거의 다 알 수 있었거든요.
처음 몇 줄은 평범한 계약서, 서문 같았어요. 익숙한 단어들이 나왔죠. 하지만 읽어갈수록 할인이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어요. 이 단어. 뭔가 이상한데? 문서 중간중간에 나오는 법률 용어들이 할인이의 눈에 걸렸어요. 겉으로는 평범해 보이지만 다른 의미로도 해석될 수 있는 애매한 표현들이 여러 개 있었거든요. 할머니, 이 문서 좀 이상해요. 할인이가 문서를 들고 할머니에게 다가갔어요. 뭐가 이상하다는 거니? 여기 이 부분이요. 이 단어들이 좀 이상해요. 할인이는 문서의 여러 부분을 가리키며 자세히 설명해 드렸어요. 이 단어는 독점적이라는 뜻이지만 법률에서는 배타적이라는 뜻도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 이 단어는. 하지만 할머니는 어려운 영어 단어들을 듣다가 머리가 아파지기 시작했어요. 아이야, 그런 어려운 건 우리가 알 게 아니야. 외국 사람들 물건이니까 그냥 두자. 그래도 할머니, 정말 이상해요. 이 계약서는 한쪽에만 유리하게 되어 있어요. 할인이는 계속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뭔가 큰일이 일어날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들었거든요. 괜찮다, 괜찮아. 우리 같은 사람들이 신경 쓸 일이 아니야. 할머니는 아이의 상상이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어요. 린 이모도 마찬가지였죠. 할인이 너무 어려운 거 생각하지 마. 아직 어린데 그런 걱정할 필요 없어. 응, 이모. 할인이는 아쉬워했지만 어른들이 모두 그렇게 말하니 어쩔 수 없었어요. 하지만 시장 구석 생선가게에서 이 모든 이야기를 엿들은 분이 계셨어요. 할아버지 태식이었답니다. 태식 할아버지는 30년간 공무원으로 일하다가 은퇴한 분이었어요. 젊은 시절 시청 민원과에서 일하면서 온갖 사건 사고를 겪어봤죠. 은퇴 후에는 시장에 나와 사람들의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으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평소 할인이의 언어 실력을 눈여겨보던 할아버지는 다른 어른들과 달랐어요. 잠깐만, 할인이 말을 제대로 들어보자. 태식 할아버지가 할인이에게 다가왔어요. 할아버지, 할인아, 아까 그 문서 이야기 좀 더 자세히 해볼까? 태식 할아버지는 할인이의 눈빛이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는 걸 직감적으로 알아차렸어요. 30년간 민원 업무를 하면서 기른 사람 보는 눈이었죠. 할아버지, 정말 이상한 문서예요. 어디 보자. 태식 할아버지가 문서를 받아들었어요. 영어는 잘 못했지만 할인이의 설명만으로도 뭔가 심상치 않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문제라는 거지? 네, 맞아요. 이 단어들이 두 가지 뜻으로 해석될 수 있는데 만약 나쁘게 해석하면 한국 회사가 정말 큰 손해를 볼 수도 있어요. 할인이의 설명을 들을수록 태식 할아버지의 표정이 심각해졌어요. 할인아, 너 정말 확실하니? 네, 제가 그동안 공부한 걸로는 분명해요. 태식 할아버지는 깊게 생각에 잠겼답니다. 만약 할인이 말이 맞다면 이건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었어요. 할인이 말이 맞을 수도 있겠어. 할아버지는 할인이를 믿기로 했어요. 그리고 곧바로 행동에 나서기로 결심했죠. 태식 할아버지는 할인이의 말을 들은 후 한참을 고민했어요. 30년간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쌓인 경험과 직감이 뭔가 큰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고 속삭였거든요. 할인아, 혹시 이 문서에 회사 이름이 나와 있니? 네, 여기 봐요. 대한산업이라고 써 있어요. 할인이가 문서 첫 페이지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대한산업. 그 큰 회사 말이지? 태식 할아버지도 알 정도로 유명한 대기업이었어요. 할아버지, 정말 전화해도 될까요? 그래, 해야 해. 이런 건 그냥 넘어가면 안 돼. 태식 할아버지는 결심을 굳혔어요. 바로 휴대전화를 꺼냈답니다. 긴장하지 마라, 할인아.
할아버지가 다 해줄게. 할아버지는 114에 전화를 걸어 대한산업본사 번호를 알아냈어요. 손가락이 조금 떨렸지만 차분히 번호를 눌렀답니다. 따르릉 따르릉. 네, 대한산업입니다. 안녕하세요. 중요한 계약서 관련해서 전화드렸습니다. 경비원이 건성으로 대답했어요. 계약서요? 무슨 계약서 말씀이신지. 외국 사절단이 재래시장 식당에서 떨어뜨린 서류를 주었는데요. 내용이 좀 이상해서요. 뭔 소리예요? 누가 장난치는 거 아닙니까? 경비원이 퉁명스럽게 말하며 끊으려 했어요. 잠깐만요. 여기 특별한 단어가 써 있어요. 태식 할아버지가 급하게 막았어요. 익스클루시브 클로즈하고 페널티 클로즈라고 되어 있거든요. 순간 전화기 너머가 조용해졌어요. 뭐라고 하셨다고요? 경비원의 목소리가 갑자기 달라졌어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바로 윗분께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경비원이 다급하게 말했어요. 몇 분 후 다른 사람이 전화를 받았어요. 안녕하세요. 대한산업법무팀 과장 김성우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서류 어디서 발견하셨나요? 목소리에서 긴장감이 느껴졌어요. 재래시장에 있는 작은 식당에서 외국인들이 드시고 가면서 떨어뜨렸습니다. 우리 손녀가 영어를 좀 해서 읽어봤는데 내용이 이상하다고 하더라고요. 손녀분이 읽으셨다고요? 네, 12살인데 언어에 재능이 있어서 여러 외국어를 할 줄 압니다. 김 과장은 잠시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혹시 지금 그 서류를 갖고 계시는지요? 네, 여기 있습니다.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지금 당장 회사로 와주실 수 있을까요? 정말 중요한 문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김 과장의 목소리에서 절박함이 느껴졌어요. 그럼 손녀도 같이 데려가도 될까요? 서류 내용을 해석한 건 이 아이거든요. 물론입니다. 지금 즉시 와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택시비는 회사에서 지급하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태식 할아버지는 식당으로 돌아왔어요. 할인아, 할머니, 정말 큰일이야. 왜요, 할아버지? 무슨 일이에요? 할머니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회사에서 당장 오라고 해. 할인이도 꼭 같이 오라고 하네. 진짜요? 할인이의 눈이 커졌어요. 할인이가 읽은 그 문서가 정말 중요한 거였나 봐. 법무팀 과장이 직접 전화 받더라고. 할머니는 갑작스러운 상황에 당황했어요. 우리 할인이가 뭘 잘못한 건 아니겠지? 아니야, 잘한 일이야. 큰 문제를 미리 발견한 것 같아. 린 이모도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할인이 괜찮을까요? 너무 어린데. 걱정 마, 나쁜 일은 아닐 거야. 오히려 큰 도움이 될 수도 있어. 태식 할아버지와 할인이는 택시를 타고 대한산업본사로 향했어요. 시장에서 강남까지는 꽤 먼 거리였지만 회사에서 보내준 택시는 빠르게 도심을 가로질러 갔답니다. 할아버지, 저 정말 떨려요. 괜찮다, 할인아. 내가 잘못한 게 아니야. 오히려 큰 도움을 주는 거니까 자신감을 가져. 할인이는 처음 보는 고층 빌딩들을 바라보며 신기해했어요. 재래시장에서 자란 아이에게는 모든 게 새로웠거든요. 와, 정말 높다. 저기가 대한산업이에요? 그래, 저 큰 건물이야. 30층이 넘는 유리 건물이 하늘을 찌를 듯 솟아 있었어요. 로비에 들어서자 김 과장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깔끔한 정장 차림에 진지한 표정이었죠. 안녕하세요. 전화 주신 분이시죠? 네, 김태식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분이 할인이구나? 김 과장이 할인이를 보며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안녕하세요. 할인이가 공손하게 인사했어요. 정말 12살이 맞나요? 너무 의젓하네요. 네, 맞습니다. 그럼 빨리 올라가죠.
윗분들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들은 고속 엘리베이터를 타고 25층으로 올라갔어요. 할인이는 엘리베이터 속도에 놀라기도 하고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 전경에 감탄하기도 했답니다. 와, 정말 높아요. 회의실에 들어서자 여러 사람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대표이사 장도연을 비롯해 법무팀장, 여러 임원들이 모여 있었죠. 모두들 긴장한 표정이었어요. 어서 오세요.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장 대표가 직접 일어나며 인사했어요. 아닙니다. 저희가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태식 할아버지가 겸손하게 대답했어요. 이 아이가 할인이로군요. 정말 반갑습니다. 장 대표가 할인이에게 다정하게 말했어요. 안녕하세요. 할인이는 수많은 어른들 앞에서도 당당히 인사했어요. 그럼 그 문서를 좀 볼까요? 할인이가 가방에서 서류를 꺼내자 회의실이 숨죽이며 조용해졌어요. 법무팀 직원들이 재빨리 문서를 받아 검토하기 시작했답니다. 맞습니다. 이게 오늘 오후 개학 예정이었던 그 서류네요. 어떻게 이런 곳에 있었을까요? 임원들이 웅성거렸어요. 장 대표가 할인이를 보며 부드럽게 물었어요. 할인아, 이 문서에서 어떤 부분이 이상하다고 생각했니? 여기 이 부분이에요. 할인이가 문서의 중간 부분을 가리키며 차근차근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이 단어들이 겉으로는 평범해 보이는데 실제로는 우리에게 매우 불리한 의미로도 해석될 수 있어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법무팀장이 흥미롭게 물었어요. 예를 들어 이런 단어가 나오는데 이게 배타적이라는 뜻도 있거든요. 회의실 분위기가 급변했어요. 12살 아이가 복잡한 법률 용어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다는 사실에 모두가 놀랐거든요. 계속해보렴 할인아. 장 대표가 격려했어요. 만약 이 조항을 배타적으로 해석하면 우리 회사가 다른 회사와 비슷한 계약을 맺는 것 자체가 금지될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를 보면 할인이가 다른 페이지를 넘기며 계속 설명했어요. 위약 시 배상액이 계약 금액의 300%로 되어 있어요. 이건 너무 과도한 조건이에요. 법무팀장이 급하게 계산기를 두드리기 시작했어요. 잠깐, 그럼 이 계약 금액이 500억이니까 1,500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뜻입니까? 다른 임원이 놀라며 물었어요. 그렇습니다. 게다가 여기 보면 계약 해지 조건도 상대방에게만 유리하게 되어 있어요. 회의실이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12살 소녀의 해석이 맞다면 정말 심각한 상황이었거든요. 그때 상무 김철수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말했어요. 그런데 애가 이런 복잡한 법률 조항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을까요? 맞습니다. 우리 법무팀 전문가들도 놓친 걸 12살이. 대리 박민수도 의심스럽게 거들었어요. 하지만 장 대표는 달랐어요. 일단 할인이가 지적한 부분들을 우리 법무팀에서 정확히 재검토해보죠. 그래야 확실히 알 수 있을 테니까요. 그날 밤 대한산업법무팀은 비상이 걸렸어요. 할인이가 지적한 부분들을 하나하나 면밀히 검토하기 시작했죠. 이 조항 좀 봐. 정말 애매하게 써 있네. 여기 영어 표현도 이상해. 일반적으로 쓰는 말이 아니야. 이건 완전히 함정 조항이잖아. 법무팀 직원들이 밤새 서류를 뒤적이며 분석했어요. 평소라면 그냥 넘어갔을 법한 미묘한 표현들이 할인이의 지적 덕분에 새롭게 보이기 시작했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긴급회의가 열렸어요. 검토 결과가 나왔습니다. 법무팀장 이정훈이 심각한 표정으로 보고했어요. 할인이가 지적한 사항들이 모두 정확했습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 거죠? 장 대표가 물었어요. 첫째, 독점 조항의 해석 문제입니다.
겉으로는 우리에게 독점권을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우리의 사업 영역을 제한하는 조건이 숨어 있어요. 얼마나 심각한가요? 만약 이 계약을 그대로 체결했다면 우리가 향후 10년간 관련 분야에서 다른 어떤 사업도 할 수 없게 됩니다. 임원들의 얼굴이 창백해지기 시작했어요. 둘째, 위약금 조항입니다. 계약 위반 시 300% 배상이라는 건 국제 상관례를 크게 벗어나는 과도한 조건입니다. 그럼 손실 규모가 어느 정도나 될까요? 최소 1,500억 원, 최대 3,000억 원까지 손실이 발생할 수 있었습니다. 회의실이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특히 할인이를 의심했던 김상무와 박 대리는 말 한마디 못하고 있었죠. 또 다른 문제점은 없나요? 셋째, 계약 해지 조건이 상대방에게만 유리합니다. 그들은 30일 전 통보만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지만 우리는 6개월 전 통보에 정당한 사유까지 제시해야 해요. 이건 완전히 불평등 계약이잖아요.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분쟁 해결 조항도 문제입니다. 모든 분쟁을 상대국 법원에서 해결하도록 되어 있어서 우리에게 매우 불리합니다. 장 대표가 할인이를 생각하며 말했어요. 12살 아이가 이 모든 걸 발견했다는 게 믿어지지 않네요.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 전문가들도 놓칠 뻔한 함정들을 모두 찾아냈으니까요. 그때 김상무가 여전히 의심스럽다는 표정으로 말했어요. 그래도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12살 아이가 어떻게... 상무님, 장 대표가 단호하게 말을 끊었어요. 결과가 모든 걸 말해주지 않습니까? 할인이 덕분에 우리 회사가 엄청난 손실을 피할 수 있게 되었어요. 바로 그때 외국 사절단에서 연락이 왔어요. 오늘 오후 계약 체결식은 예정대로 진행되는 거죠? 법무팀장이 대답했어요. 죄송하지만 계약서를 다시 검토해야 할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이신가요? 이미 모든 조건에 합의했잖아요. 검토 결과 몇 가지 문제점이 발견되었습니다. 외국 사절단이 당황했어요. 어떤 문제점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전문가 검토 결과 일부 조항이 우리에게 불리하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전문가요? 어떤 전문가가 검토했죠? 장 대표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어요. 우리 회사 법무팀입니다. 전화기 너머에서 짜증 섞인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이미 양측이 합의한 내용인데 갑자기 왜 이러는 거죠? 죄송하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럼 이 계약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조건을 수정해 주시든지 아니면 장 대표가 말을 흐렸어요. 외국 사절단은 급하게 내부 회의를 했어요. 이 계약이 성사되지 않으면 그들도 본국에서 큰 문제가 될 상황이었거든요. 알겠습니다. 조건을 다시 협의해 보죠. 하지만 속으로는 화가 치밀어 오르고 있었어요. 완벽하다고 생각했던 계획이 갑자기 무너진 거니까요. 한편 회사에서 연락을 받은 할인이와 태식 할아버지는 다시 시장으로 돌아왔어요. 할머니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기다리고 있었답니다. 어떻게 됐니? 우리 할인이 혼난 건 아니지? 아니야, 할머니. 완전히 반대야. 태식 할아버지가 흥분해서 말했어요. 할인이가 정말 대단한 일을 해냈어. 정말요? 큰 회사를 도왔다니까? 수천억 원어치 손실을 막았대. 할머니는 아직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우리 할인이가 정말로? 네, 할머니, 정말이에요. 할인이도 신기한 듯 말했어요. 회사 사람들이 정말 고마워했어요. 린 이모가 할인이를 꼭 안아주며 말했어요. 할인이 정말 자랑스러워요. 이제 할인이 유명해질 거예요. 과장님이 그러는데 신문에도 날 수도 있다고 해요. 할인이의 말에 시장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정말이야? 우리 할인이가? 대단하다, 정말.
하지만 아직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도 12살이 무슨, 아이들 말은 좀 과장이 있잖아. 큰 회사 일을 애가 어떻게 해. 어른들이 수군거렸어요. 하지만 며칠 후 정말로 신문에 작은 기사가 실렸답니다. 대한산업, 불공정 해외계약 조기 발견으로 손실 방지. 기사 내용은 이랬어요. 대한산업 대표 장도연이 해외 기업과의 대형 계약에서 불공정 조항을 조기에 발견해 수천억 원의 손실을 방지했다고 발표했다. 회사 측은 전문적인 검토를 통해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기사를 본 시장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정말이었구나. 할인이가 한 일이 많네. 우리 시장에서 이런 일이. 이제야 모든 사람이 할인이를 다른 눈으로 보기 시작했답니다. 할인아, 정말 대단하다. 우리 자랑이야. 앞으로 뭐든지 도와줄게. 시장 상인들이 할인이를 자랑스러워했어요. 하지만 대한산업 내부에서는 아직도 의심하는 목소리가 있었어요. 뭔가 석연치 않아. 김상무가 박 대리와 조용히 대화했어요. 맞아요. 너무 우연의 일치가 많지 않나요? 12살짜리가 우리 전문가들보다 뛰어날 리 없어. 분명 뒤에서 누가 도와주고 있을 거예요. 두 사람은 할인이를 계속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봤답니다. 하지만 곧 그들도 할인이의 진짜 실력을 목격하게 될 상황이 벌어질 거였어요. 일주일 후 대한산업에 또 다른 중요한 계약건이 들어왔어요. 이번에는 유럽의 거대 기술회사와의 전략적 제휴였답니다. 이번 계약 규모가 무려 5천억 원입니다. 장 대표가 임원회의에서 발표했어요. 성공하면 우리 회사 기술력이 한 단계 더 올라갈 수 있어요. 정말 중요한 계약이네요. 임원들이 관심을 보였어요. 법무팀에서 1차 검토를 마쳤어요. 이번엔 특별한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이정훈 법무팀장이 보고했어요. 조항들도 비교적 공정하고 위험 요소도 크지 않습니다. 그런데 김상무가 비꼬는 듯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럼 이번엔 그 전문가한테는 안 물어보나요? 누구 말씀이신가요? 저번에 그렇게 활약했던 12살짜리 말이에요. 김상무의 목소리에 조롱이 섞여 있었어요. 상무님,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건. 장 대표가 말을 막으려 했지만 김상무는 계속했어요. 아니 진짜로요. 저번에 그렇게 대단했으니까 이번에도 한번 검토해 달라고 하시죠. 박 대리도 거들었어요. 맞아요. 그 애가 정말 실력이 있는 건지 확인해 볼 좋은 기회잖아요. 다른 임원 중 하나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그래도 한 번 더 확인해 보는 건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요. 혹시 모르잖아요. 장 대표는 잠시 생각하다가 결정했어요. 그럼 혹시 모르니까 할인이한테 한 번 더 부탁해 보죠. 김상무와 박 대리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어요. 이번에야말로 할인이의 허점을 찾아내리라 다짐했거든요. 다음 날 할인이와 태식 할아버지가 다시 회사를 찾았어요. 할인아, 이번에도 우리를 도와줄 수 있겠니? 장 대표가 다정하게 물었어요. 네, 최선을 다해 볼게요. 할인이가 밝게 대답했어요. 김상무가 일부러 어려운 표정을 지으며 말했어요. 할인아, 이번 계약서는 정말 어려워. 기술 라이센스에 관한 복잡한 내용이거든. 괜찮아요. 해볼게요. 정말? 이 정도는 대학 법학과에서도 어려워하는 수준인데? 박 대리도 의심스럽게 거들었어요. 할인이는 위축되지 않고 당당하게 대답했어요. 어려워도 열심히 읽어보면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계약서를 받은 할인이는 조용히 읽기 시작했어요. 이번엔 정말 복잡한 기술 용어와 법률 조항들이 가득했답니다. 어려운 단어들이 연속으로 나왔지만 할인이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동안 쌓은 어학 실력과 끈기로 한 줄 한 줄 꼼꼼히 분석해 나갔죠. 김상무는 시간이 지날수록 조바심이 났어요. 이번엔 틀릴 거야. 아무리 그래도 12살이 이런 전문적인 내용을 이해할 리 없어. 1시간이 지나고 하린이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다 읽어봤는데 어때? 이번엔 문제 없지? 김상무가 기대하며 물었어요. 아니에요. 여기도 큰 문제가 있어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뭐? 정말? 네. 여기 부분을 보세요. 하린이가 문서의 중간 부분을 가리켰어요. 이게 뭐가 문제라는 거지? 김상무가 당황하며 물었어요. 겉으로는 독점 라이센스를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뒤쪽 조건을 보면 완전히 다른 의미예요. 하린이가 다른 페이지를 넘기며 설명했어요. 여기 작은 글씨로 적혀 있어요. 법무팀장이 깜짝 놀라며 일어났어요. 뭐라고 했다고? 취소 불가능한 양도라는 뜻이에요. 그게 무슨 의미인지 설명해 줄 수 있니? 장 대표가 진지하게 물었어요. 하린이가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우리가 단순히 기술 사용권만 주는 줄 알겠지만 실제로는 그 기술의 소유권 자체를 완전히 넘겨주게 되어 있어요. 그럼 우리가 그 기술을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되고 심지어 비슷한 기술을 개발하는 것도 금지될 수 있어요. 회의실이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김상무의 얼굴이 창백해지기 시작했어요. 또 다른 문제는 없니? 있어요. 여기도 정말 이상해요. 하린이가 계속 설명했어요. 계약 종료 시 우리가 받은 모든 기술료를 돌려줘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것도 이자까지 붙여서요. 법무팀이 급하게 재검토에 들어갔어요. 2시간 후 결과가 나왔어요. 하린이 말이 또 맞습니다. 법무팀장이 충격적으로 발표했어요. 만약 이 계약을 그대로 체결했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회사의 핵심 기술이 모두 상대방 소유가 될 뻔했습니다. 임원들이 경악했어요. 손실 규모는 기술 가치만 따져도 1조 원이 넘습니다. 김상무와 박 대리는 완전히 말을 잃었어요. 장 대표가 하린이를 보며 말했어요. 하린아, 또 우리를 구해줬구나. 정말 고맙다. 다행이에요. 하린이가 수줍게 웃었어요. 그때 유럽 기업에서 연락이 왔어요. 계약서 검토는 끝났나요? 언제 최종 서명할 수 있을까요? 죄송하지만 몇 가지 수정사항이 있습니다. 또요? 저번에도 그랬는데. 죄송합니다. 하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조건들이 있어서요. 상대방이 짜증내며 물었어요. 도대체 누가 검토하는 거죠? 정말 까다롭군요. 장 대표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어요. 우리에게는 뛰어난 전문가가 있습니다. 어떤 전문가인지 정말 궁금하네요. 그건 비밀입니다. 상대방은 당황했어요. 자신들의 완벽한 계획이 또다시 무너진 거니까요. 알겠습니다. 조건을 수정해서 다시 보내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화가 치밀어 오르고 있었어요. 그 후 김상무는 완전히 기가 꺾였어요. 정말 믿을 수 없어. 2번 연속으로. 박 대리도 할 말을 잃었어요. 이제 회사 안에서 하린이를 의심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어요. 오히려 모두가 하린이의 능력에 감탄하고 있었죠. 12살인데 어떻게 저런 걸 다 알지? 정말 천재가 따로 없네. 우리 회사 복 터졌어. 직원들 사이에서 하린이 이야기가 계속 돌았답니다. 하지만 연속으로 계약이 무산된 외국 기업들은 점점 의심을 품기 시작했어요. 뭔가 이상해. 2번 연속 우리 계획이 무너질 리가 없어. 첫 번째 사절단 리더가 화를 내며 말했어요. 한국 회사에 정말 대단한 전문가가 있는 건가? 아니면 우리 내부에 스파이라도 있는 건 아닐까? 그들은 은밀한 조사에 들어갔어요.
한편 대한산업에서는 세 번째 계약건이 들어왔어요. 이번엔 정말 복잡한 국제 금융 계약이었답니다. 이번 계약은 정말 중요해요. 장 대표가 말했어요. 성공하면 해외 진출의 발판이 될 텐데 워낙 복잡해서 외부 전문가도 부를 예정입니다. 법무팀장이 보고했어요. 김상무가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말했어요. 그럼 이번에도 그 애한테 부탁해 보시죠. 또 할인이한테요? 네. 어차피 이상한 능력이 있는 것 같으니까. 김상무는 이제 할인이의 실력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할인이가 세 번째로 회사에 왔을 때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할인아, 이번에도 부탁해. 장 대표가 정중하게 말했어요. 네, 열심히 해볼게요. 이번 계약서는 정말 어려웠어요. 국제금융 용어들이 가득하고 복잡한 조건들이 얽혀 있었거든요. 할인이는 평소보다 더 오랜 시간을 들여 꼼꼼히 읽었어요. 정말 어려운 용어들이었지만 할인이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읽어나갔어요. 90분 후 할인이가 심각한 표정으로 고개를 들었어요. 이번엔 정말 큰 문제를 발견했어요. 모든 사람의 시선이 할인이에게 집중됐어요. 뭔가요? 이 계약서의 핵심은 이거예요. 그게 뭔데? 교차 채무 불이행 조항이라는 뜻이에요. 할인이가 침착하게 설명했어요. 만약 우리 회사가 다른 곳에서 조금이라도 돈을 못 갚게 되면 이 계약의 모든 돈도 당장 갚아야 한다는 조건이에요. 법무팀장이 급하게 계산기를 두드렸어요. 그럼 최악의 경우 우리 회사가 파산할 수도 있어요. 여기 보세요. 할인이가 문서의 한 구석에 있는 작은 글씨를 가리켰어요. 이 조항에 따르면 다른 계약에서 100억 원만 못 갚아도 여기서 1조 원을 당장 갚아야 해요. 회의실이 얼어붙었어요. 외부에서 온 금융 전문가도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이런 조항을 발견했죠? 저도 놓쳤는데. 작은 글씨로 되어 있어서 꼼꼼히 봐야 보여요. 할인이가 담담히 대답했어요. 이번에도 재검토 결과 할인이 말이 맞았어요. 외국 기업 측에서 또다시 연락이 왔어요. 이번엔 문제없이 진행되죠? 죄송하지만 이번에도. 또요. 상대방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였어요. 3번 연속 이런 식으로 나오면 우리도 화가 날 수밖에 없어요. 이해해 주세요. 우리 입장에서는 도대체 누가 검토하는 거냐고요. 이제 외국 기업들은 참을 수 없었어요. 직접 확인해 보기로 했죠. 며칠 후 세계 외국 기업의 대표들이 모두 한국으로 날아왔어요. 이번엔 직접 만나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전문가가 누군지 꼭 알아내야 해요. 우리 계획을 3번이나 방해한 사람 말이에요. 그들은 대한산업본사로 직접 찾아왔어요. 우리는 이 상황을 더 이상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첫 번째 사절단 리더가 강하게 말했어요. 저희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장 대표가 사과했어요. 그럼 도대체 누가 우리 계약서를 검토하는 겁니까? 저희 검토 담당자입니다. 그 담당자를 당장 만나게 해주세요. 외국인들이 강하게 요구했어요. 장 대표는 고민했어요. 할인이가 12살이라는 걸 말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알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장 대표가 할인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할인아, 회사에 올 수 있겠니? 중요한 사람들이 널 만나고 싶어 해. 네, 지금 갈게요. 1시간 후 할인이와 태식 할아버지가 도착했어요. 외국인들은 회의실에서 팔짱을 끼고 기다리고 있었답니다. 검토 담당자가 도착했습니다. 장 대표가 문을 열고 할인이를 소개했어요. 이분이 할인이입니다. 외국인들이 문 쪽을 돌아봤다가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뭔가요? 아이잖아요. 12살입니다.
장 대표가 평정을 유지하며 말했어요. 농담하시는 거죠? 첫 번째 사절단 리더가 믿을 수 없다는 듯 말했어요. 전혀 농담이 아닙니다. 할인이가 여러분의 계약서를 검토한 당사자입니다. 12살짜리가 우리 법무팀도 놓친 걸 찾아냈다고요?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사실입니다. 그때 할인이가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계약서에 정말 많은 문제가 있었어요. 완벽한 영어였어요. 게다가 3개 언어로 각각 인사까지 했답니다. 외국인들이 더욱 놀랐어요. 몇 개 언어를 할 줄 아니? 유럽 사절단 리더가 독일어로 물어봤어요. 7개 언어 정도 할 수 있어요. 할인이가 독일어로 대답했어요. 정말 12살이 맞나요? 네, 맞아요. 외국인들은 당황했어요. 하지만 아직 믿을 수 없었죠. 그럼 증명해 보세요. 첫 번째 사절단 리더가 도전적으로 말했어요. 여기 우리가 준비한 새로운 계약서가 있어요. 지금 당장 검토해 보세요. 그는 가방에서 또 다른 계약서를 꺼냈어요. 이건 방금 우리가 만든 거예요. 아무도 본 적 없는 완전히 새로운 계약서입니다. 할인이가 서류를 받아들었어요. 해볼게요. 모든 사람이 숨을 죽이고 지켜봤어요. 30분이 지났고 할인이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여기도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뭐가요? 이 조항들은 겉으로는 공평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모든 위험과 책임을 지게 되어 있어요. 할인이가 정확히 문제점을 짚어냈어요. 여기 조항을 보세요. 천재지변이 일어나도 우리만 책임을 져야 해요. 그리고 여기도 문제예요. 모든 분쟁을 상대국에서만 해결할 수 있게 되어 있어서 우리에게 매우 불리해요. 외국인들의 입이 벌어졌어요. 정말 12살 소녀가 혼자서 모든 함정을 찾아낸 거였거든요. 믿을 수 없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죠? 세 사절단 모두 완전히 기가 꺾였어요. 정말 대단한 아이군요. 유럽 사절단 리더가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우리는 이렇게 계속 갈 수는 없습니다. 무슨 뜻인가요? 장 대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이 아이가 계속 우리 사업을 방해한다면 우리도 대응책을 강구해야겠습니다. 외국인의 말에 미묘한 위협이 담겨 있었어요. 그 순간 회의실 분위기가 차갑게 변했어요. 장 대표가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할인이는 우리 회사의 은인입니다. 누구든 할인이를 위협한다면 우리 회사가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위협이라니요? 그냥 정당한 사업을 하려는 것뿐인데 정당하다면 왜 불공정한 조건을 숨겨놓으셨나요? 장 대표의 날카로운 반박에 외국인들은 할 말을 잃었어요. 결국 그들은 빈손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표정은 매우 좋지 않았답니다. 이 일은 여기서 끝나지 않을 거예요. 그들이 떠나며 중얼거렸어요. 외국 사절단이 떠난 후 회사는 완전히 들썩였어요. 12살 천재가 국제 사기단을 막았다. 우리 회사에 정말 대단한 아이가 있었네. 할인이 덕분에 수조 원을 아꼈어. 직원들이 할인이를 영웅처럼 떠받들었어요. 장 대표는 특별히 할인이를 위한 시간을 만들었답니다. 할인아, 정말 고맙다. 저도 재미있었어요. 할인이가 순진하게 웃었어요. 너 때문에 우리 회사가 얼마나 큰 손실을 피했는지 알아? 많이 아꼈다고 들었어요. 할인아, 특별한 제안을 하나 하고 싶어. 뭐예요? 우리 회사의 명예 고문이 되어주겠니? 할인이가 깜짝 놀라며 물었어요. 명예 고문이요? 앞으로도 중요한 계약이 있을 때마다 도움을 받고 싶어. 물론 적당한 보상도 해줄 거고. 정말요? 태식 할아버지도 놀랐어요. 할인이가 아직 너무 어린데 나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실력만 있으면 돼요. 장 대표가 진심으로 말했어요.
그런데 김상무가 마지막까지 불만을 표했어요. 아무리 그래도 12살을 회사 고문으로 한다는 게. 상무님, 장 대표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결과가 모든 걸 증명하지 않습니까? 3번이나 회사를 구했는데 뭐가 더 필요합니까? 김상무는 더 이상 반박할 수 없었어요. 며칠 후 이 소식이 언론에 알려졌어요. 12살 언어 천재, 대기업 연쇄 사기 마가. 신문 일면에 큰 기사가 실렸어요. 재래시장에서 자란 12살 소녀가 국제 기업들의 불공정 계약을 연달아 발견해 수조 원의 손실을 막았다. TV 뉴스에서도 대대적으로 보도했답니다. 할인이라는 이름의 이 소녀는 7개 국어를 구사하며 복잡한 법률 문서도 정확히 해석하는 놀라운 능력을 보여줬습니다. 시장이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우리 할인이가 전국에 유명해졌네. TV에도 나오고 신문에도 나오고 정말 자랑스럽다. 할머니는 기쁨의 눈물을 흘렸어요. 우리 할인이가 이렇게 대단한 일을. 할머니, 울지 마세요. 기쁜 일인데. 할인이가 할머니를 달랬어요. 린 이모도 감격해했어요. 할인이 정말 자랑스러워요. 이제 온 나라 사람들이 할인이를 알게 됐어요. 고마워요, 이모. 이모가 한국어 가르쳐줘서 더 열심히 공부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할인이는 여전히 겸손했어요. 저는 운이 좋았을 뿐이에요. 그냥 평소대로 열심히 읽었는데 우연히 문제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할인이의 명성이 전국으로 퍼지자 여러 곳에서 연락이 오기 시작했어요. 저희 회사 계약서도 검토해달라. 국제법무 자문을 부탁드린다. 해외 투자권에 대해 조언을 구하고 싶다. 할인이는 하루아침에 유명한 계약 전문가가 되었답니다. 하지만 할인이는 자신을 키워준 재래시장과 가족들을 절대 잊지 않았어요. 할머니, 이제 돈을 좀 벌었으니까 식당을 더 크게 해요. 정말? 우리가 그럴 수 있을까? 네. 저 이제 여러 회사에서 일해달라고 하거든요. 실제로 대한산업에서는 할인이에게 매달 상당한 자문료를 지급하기로 했어요. 다른 회사들도 할인이의 도움을 받기 위해 줄을 서기 시작했죠. 린 이모도 이제 한국어 공부 더 열심히 해요. 제가 더 많이 도와줄게요. 고마워요, 할인이. 정말 꿈 같아요. 시장 전체가 할인이 덕분에 활기를 되찾았어요. 할인이를 보려고 찾아오는 사람들 때문에 다른 가게들도 손님이 많이 늘었거든요. 할인이 덕분에 우리 시장이 유명해졌어. 관광객들도 많이 와. 정말 복덩어리야. 상인들이 할인이를 자랑스러워했어요. 태식 할아버지는 뿌듯해하며 말했어요. 내가 할인이 말을 믿길 정말 잘했지? 할아버지 덕분이에요. 할아버지가 용기를 내서 전화해주지 않았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래도 실력은 내가 있었으니까 가능했던 거야. 한편 외국에서는 할인이에 대한 소문이 빠르게 퍼졌어요. 한국에 12살짜리 계약서 전문가가 있다더라. 정말? 그런 게 가능해? 여러 국제 기업들이 그 아이 때문에 계획을 포기했다고 해. 믿기지 않아. 12살이 어떻게. 하지만 점점 더 많은 증거가 쌓이자 해외 기업들도 할인이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한국과 계약할 때는 더욱 조심해야겠어. 그 아이가 검토하면 우리 계획이 들통날 가능성이 높아. 공정한 계약만 제시해야겠군. 덕분에 한국 기업들이 해외와 계약할 때 더욱 유리한 조건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답니다. 대한산업에서는 할인이를 위한 특별한 사무실을 마련해줬어요. 와, 정말 멋진 방이에요. 할인이의 눈이 반짝였어요. 각종 언어 사전과 법률 도서들이 가득한 개인 사무실이었답니다. 이제 이곳이 할인이만의 공간이야. 언제든 와서 공부하고 일해도 돼. 장 대표가 따뜻하게 말했어요. 정말 감사해요.
할인이는 새로운 환경에서도 열심히 공부했어요.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도록 실력을 키우려고 노력했죠. 그런데 어느 날 할인이에게 특별한 제안이 들어왔어요. 할인이 양, 저희 방송국에서 인터뷰를 하고 싶은데 어떨까요? 유명한 뉴스 프로그램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TV에 나오라고요? 네. 많은 사람들이 할인이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해요. 할인이는 고민했어요. 유명해지는 게 좋기는 하지만 너무 많은 관심이 부담스럽기도 했거든요. 할머니, 어떻게 할까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할머니는 뭘 해도 내 편이야. 그럼 해볼까요? 며칠 후 할인이는 생애 첫 TV 인터뷰에 나섰어요. 안녕하세요, 할인이. 지금 기분이 어떤가요? 조금 떨리지만 재밌어요. 12살 나이에 이런 대단한 일을 해낸 비결이 뭔가요? 특별한 건 없어요. 그냥 궁금한 게 많고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게 재밌어서 계속 공부했을 뿐이에요. 앞으로의 꿈은 뭔가요?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리고 언어가 다른 나라 사람들과 친구가 되는 다리 역할을 했으면 좋겠어요. 할인이의 순수하고 당당한 모습이 전국 시청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어요. 인터뷰가 방송된 후 더 많은 사람들이 할인이를 응원하게 되었답니다. 정말 대단한 아이야. 우리나라의 자랑이다. 저런 인재가 더 많이 나와야 해. 할인이의 이야기는 특히 어려운 환경에서 공부하는 아이들에게 큰 희망을 주었어요. 나도 할인이처럼 될 수 있을까? 포기하지 말고 열심히 해보자. 환경이 어려워도 노력하면 꿈을 이룰 수 있구나. 전국의 어린 학생들이 할인이를 롤모델로 삼기 시작했답니다. 한편 김상무와 박대리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었어요. 내가 정말 어리석었어. 김상무가 반성하며 말했어요. 12살이라고 무시한 내 자신이 부끄러워. 저도 마찬가지예요. 할인이한테 사과하고 싶어요. 박대리도 고개를 숙였어요. 그들은 할인이를 찾아가 진심으로 사과했답니다. 할인아, 정말 미안했다. 처음에 의심해서. 괜찮아요. 저도 이해해요. 12살이 이런 일을 한다는 게 믿기 어려웠을 거예요. 할인이가 너그럽게 받아들였어요. 앞으로는 할인이를 진심으로 존경하겠어. 고마워요. 저도 더 열심히 해서 여러분께 도움이 되도록 할게요. 이제 회사 전체가 할인이를 인정하고 존경했답니다. 2년이 흘렀어요. 할인이는 이제 14살이 되었고 대한산업뿐만 아니라 여러 대기업의 고문으로 활동하고 있었답니다. 할인아, 오늘 검토할 계약서가 또 들어왔어. 장 대표가 말했어요. 네, 바로 볼게요. 할인이는 여전히 열정적이었어요. 그동안 할인이가 검토한 계약서는 수백 개가 넘었고 매번 중요한 문제들을 발견해냈답니다. 할인이 덕분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얼마나 많은 이익을 받는지 계산하기도 어려워. 다행이에요. 제가 좋아하는 일로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니까요. 할인이의 명성은 이제 전 세계로 퍼져나갔어요. 코리아의 12세 컨트랙트 지니어스, 원더 키드 오브 이스트, 마법 같은 언어 능력을 가진 소녀. 외국 언론들도 할인이를 대서특필했답니다. 해외에서 직접 자문을 요청하는 경우도 늘어났어요. 할인이의 검토를 받은 계약서는 믿을 수 있다.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를 원한다면 할인이에게 문의하라. 이제 외국 기업들도 할인이의 실력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한편 재래시장은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변했어요. 할인이 시장이라는 별명까지 생겼을 정도였죠. 할인이네 식당 어디 있어요? 할인이 만날 수 있나요? 관광객들이 끊임없이 찾아왔어요. 할머니는 이제 더 큰 식당을 운영하게 되었답니다. 할인아 덕분에 우리 인생이 정말 바뀌었어.
할머니가 저를 잘 키워주셨으니까 가능한 거예요. 어린 이모는 이제 한국어를 정말 유창하게 하게 되었어요. 할인이 덕분에 한국어도 늘고 생활도 안정되었어요. 이모도 열심히 노력해서 그런 거예요. 태식 할아버지는 할인이를 보며 늘 뿌듯해했어요. 그때 내가 전화 걸기를 정말 잘했지? 할아버지의 용기가 모든 걸 시작하게 했어요. 할인이는 성공해도 겸손함을 잃지 않았어요. 어느 날 할인이는 전국의 어려운 아이들을 위한 특별한 제안을 했어요. 제가 번 돈으로 장학재단을 만들고 싶어요. 장학재단? 장 대표가 놀라며 물었어요. 네. 가난해도 공부하고 싶어 하는 아이들을 도와주고 싶어요. 정말 좋은 생각이야. 회사에서도 적극 도울게. 감사해요. 할인장학재단이 설립되었어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경의 아이들에게 교육비를 지원하는 재단이었답니다. 저도 어려운 환경에서 자랐지만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꿈을 이룰 수 있었어요. 할인이가 재단 설립식에서 말했어요. 이제는 제가 다른 아이들의 꿈을 도와주고 싶어요. 전국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할인이는 이제 여러 학교를 방문해서 강연도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환경이 어려워도 포기하지 마세요. 저도 재래시장에서 사전만 가지고 공부했어요. 중요한 건 호기심과 끈기예요. 학생들의 눈이 반짝였어요. 할인이 언니처럼 우리도 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에요. 여러분도 모두 특별한 재능을 가지고 있어요. 포기하지 않고 계속 노력하면 반드시 꿈을 이룰 수 있어요. 할인이의 진심 어린 격려에 아이들이 용기를 얻었답니다. 우리도 열심히 해볼게요. 할인이 언니처럼 멋진 사람이 될 거예요. 이제 할인이는 단순한 계약 전문가를 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인물이 되었어요. 외국 기업들도 할인이 때문에 더욱 공정한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답니다. 할인이가 검토할 것을 생각하면 함정 조항을 넣을 수가 없어. 공정한 계약만 제시하자. 그래야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거야. 덕분에 국제거래의 투명성이 크게 높아졌어요. 어느 조용한 저녁 할인이는 할머니와 함께 새로 지은 식당에서 차를 마시며 말했어요. 할머니,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네요. 그러게 말이야. 2년 전만 해도 이런 일이 일어날 줄 누가 알았겠니? 저는 정말 행복해요. 좋아하는 공부로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어서요. 할인이가 착한 마음을 가져서 그런 거야. 할머니가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할머니 덕분이에요. 할머니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저를 믿고 지켜주셨으니까요. 앞으로도 지금처럼 겸손하고 착한 마음으로 살아가거라. 네, 할머니. 시장에는 따뜻한 불빛들이 켜져 있었고 사람들의 행복한 웃음소리가 들려왔어요. 할인이의 이야기는 이제 전 세계 사람들에게 알려진 감동적인 성공담이 되었답니다. 작은 재래시장에서 시작된 12살 소녀의 발견이 거대한 기업들을 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의 꿈에 날개를 달아준 아름다운 이야기였어요. 그리고 할인이는 오늘도 새로운 언어를 공부하고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 방법을 생각하며 세상을 조금 더 공정하고 아름다운 곳으로 만들어가고 있답니다. 언어는 단순한 소통의 도구가 아니라 세상을 연결하고 정의를 실현하는 힘이라는 걸 보여준 할인이의 이야기. 가난과 어려움도 꿈과 노력 앞에서는 무력할 뿐이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한 이야기. 그리고 한 사람의 작은 용기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는지 보여준 감동적인 이야기였답니다. 할인이의 모험은 여기서 끝나지만 그녀가 심어놓은 희망의 씨앗들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갈 것입니다.